자, 다시 이제 블로그를 잠깐 진단하고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 블로그의 상위 노출에 네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있었다. 자, 맨 첫 번째 뭐죠? 블로그 지수. 자, 두 번째 뭐죠? 글에 대한 점수. 자, 세 번째 뭐죠? 자, 뱉어야 내게 대한 뱉어야. 자, 네 번째 뭐죠? 그렇죠. 반응도. 근데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 90% 이상은 반응도를 다 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반응도. 여기 있는 분들끼리만 품앗이 방만 들어도 그 점수 다 가져가겠네요. 여기 있는 분들끼리만. 예. 네. 맞아요. 자, 이제 우리 상위 노출되는 방식을 알았고, 내 블로그 세팅하는 거 세 가지의 결을 맞춘다. 블로그 결, 게시판에 대한 결, 그 안에 들어가는 글에 대한 결. 지금 여기까지 맞췄어요. 자, C랭크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와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전문성이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C랭크를 왜 가져가야 되는지. 아까 제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2017년도에 네이버에서 로직을 바꾸면서 C랭크라는 걸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25년 11월 11일 날 네이버 대표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를 AI화 시킬 거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2025년 2월 달이 되죠. 저는 대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대표이사가 그런 몇 달 뒤에 이렇게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로직이 바뀔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네이버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네이버 로직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올라가요. 쫙쫙쫙 안 올라가요. 자, 근데 2025년 2월 달에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AI화 시키는 건 시킨 거고, 그때 대부분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지수 안 올라갔었던 게 이제 이번에 다 올라갈 거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저품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블로그를 안 올려줬었던 네이버에서 그 기간 동안 상업적으로 활용을 했거나 내 블로그 올려놓고 스마트 스토어 이상한 대로 백링크라고 합니다. 다른 채널로 빼는 거. 이걸 과도하게 했었던 인플루언서 최적화 블로그들을 저품질로 다 보내버렸어요. 저도 그때 엄청 긴장을 했었습니다. 자, 제 블로그에는 인플루언서인 사람들도 댓글을 달아요. 근데 제가 이런 예측되는 글을 다 올려놨어요. 기존에 2025년 2월 달에도 먼저 저품질 사태가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저품질이 되고 제 블로그 댓글에다가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을 했고, 또 공인중개사 분들도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셨죠. 갑자기 저품질이 됐어요. 저품질 되면 네이버 판에서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예를 들면 대구 상가 임대 관련 키워드 제목 있죠. 대구 상가 임대 무권리 매물, 대구 상가 임대 인테리어 된 매물, 대구 상가 임대 메인 키워드를 반복을 했었던 게 다 공통점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이 아까 얘기 드렸던 백링크. 내가 보유하고 있는 홈페이지, 이런 외부 사이트 모든 글이 다 전부 빼는 거예요. 네이버 이 회원들을 다른 사이트로 다 빼준 거예요. 지수를 올려준 게 아니라 저품질 사태가 일어났다가 지금 이제 조금 정화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25년 2월 달에 이런 얘기를 같이 했어요. 우리 네이버에서는 이 로직을 네이버 이 블로그 로직에서 C랭크 로직을 앞으로도 밀어줄 거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전문성 요한 블로그를 2025년 AI화가 돼도 그런 블로거들을 밀어줄 거다라는 거예요. 자, 블로그 하는데 어려운 게 뭐예요? 내 메인 키워드가 어떻게 노출되는지 아까 제가 다 다르다고 얘기 드렸죠. 어떤 건 파워링크, 어떤 건 블로그, 어떤 건 스마트 플레이스. 자, 검색량이 엄청 높은 키워드들이 있어요. 여기 위리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블로그 로직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검색량이 그렇게 검색 경쟁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두 가지 로직으로 노출이 돼요. 하나는 인기 글 로직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상위 노출 4대 지수, 블로그 지수, 글에 대한 점수, 이 종합 점수 있죠. 그거를 통해서 나오는 게 기존 로직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했더니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고 싶은 맛이 안 나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만들어낸 로직이
에어서치라는 로직이에요. 스마트 블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다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여기를 이렇게 뜨는 여기를 위례 신도시 아파트라고 이렇게 저는 위례 아파트 검색했는데 다른 키워드를 추천해 줬잖아요. 여기를 다들 스마트 블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로직 기반이 에어서치 로직 기반으로 에어서치 로직에는 글 3개를 추천해 줘요. 이게 스마트 블록인 거예요. 뭐냐면 검색량 높은 거를 종합 점수 경쟁 체제로 했더니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브 키워드들을 여기 지금 노출된 거는요. 아까처럼 종합 점수 경쟁 체제가 아니에요. 지수가 낮아도 이 키워드에 지금 꽂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을 꽂아준 로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스마트 블록인데 여기에 공통점을 오늘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C랭크 기반이다. 무슨 얘기냐? 지금 위례 아파트에서 여기 뜨려면 비즈니스 경제로 지속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거 올린 사람을 여기로 먼저 추천해 준다 이거예요. 자, 홍대 맛집이라는 거를 검색을 하면 당연히 나오겠죠. 검색량이 엄청 높으니까. 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 있죠. 지금 요런 거. 여기 부동산 제가 운영하는 제가 이 홍대 가성비 맛집을 포스팅 한다고 여기에 들어가냐?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C랭크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알아서 밀어준다. 근데 내가 여기서 일상을 올리면 역행하는 거. 반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C랭크를 중요한 이유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과거 로직을 지금 앞으로도 AI화 시대에서도 C랭크만 밀어주겠다. 네이버 로직은요. 제가 지금 하나 뭐 스마트 블록 얘기 드렸지만 각 요소별로 로직이 달라요. 제가 막 방문자를 막 4,000명, 5,000명, 10,000명 만드는 건요. 단순 키워드가 아니고요. 홈 로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핸드폰으로 네이버에 들어가게 되면 딱 들어가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검색한 적이 있는데 밑에 막 에어컨 관련된 블로그 글을 추천해 줘요. 그게 홈 로직이에요. 내가 노출되나 안 되나 이게 아니라 거기도 로직이 있다고요. 거기 노출되는. 여기는 이제 상위 1%들끼리 경쟁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고인물을 우대하는 곳이 네이버예요. 그중에 블로그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먼저 이 생태계를 알아야지 내가 이 생태계 안에서 블로그 할 때 도움이 된다고요. 아, 이런 로직들이 있구나. 근데 이게 왜 제가 스마트 블로그를 얘기 드렸냐면 어떤 분들은 인기 글로만 뜰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어떤 아파트를 하나 검색을 했을 때 자, 블로그가 어떻게 뜨는지를 딱 봤을 때 비즈니스, 경제, 인기글 이렇게 딱 뜬다. 이거는 그럼 종합 점수 얘기 드렸던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수 높으면 저 같은 경우 엄청 유리한 거죠. 자, 근데 내가 검색한 내 핵심 키워드를 검색했는데 인기글로 안 뜨고 아까처럼 위례 아파트 이게 내 핵심 키워드인데 위례 신도시 아파트 막 얘네들이 알아서 막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키워드들. 자, 여기는 종합 점수로 노출되는 게 아니다. C랭크를 기반으로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여기는 총 게시글 수도 봐요. 그러니까 내가 게시글이 뭘로 채워졌느냐. 그게 C랭크 기반으로 채워졌다. 그런 데를 밀어준다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제가 물론 이제 스마트 블록도 나중에 다 알려드리겠지만 제가 아까 이미지 한 장 올리면 점수 최대치 받는다고 얘기드렸죠. 스마트 블록은 또 달라요. 6장이 돼야 돼. 스마트 블록은 맨 위에 올라가게 되면 지금 사진 1위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키워드가 검색량이 엄청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위례에 있어요. 위례에 있는데 이렇게 검색량 높은 데서도 내가 만약에 지금 파워링크, 블로그, 플레이스에 다 노출이 되면 연락이 안 갈까요? 연락이 안 갈까요? 이게 시작이래.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마케팅을 결국에는 점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령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이런 카페도 로직이 다 있어요. 그만큼 이 네이버가 정교해요. 그리고 로직이 한번 만들어지면 로직 바꾸는데 기술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쉽게 안 바꿉니다. 그래서 플레이스만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빼고 이런 카페는 찾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은 여기 밑에 떨어졌지만 이거 다 제가 잡은 거예요. 카페 로직. 카페는요, 글자 수 100개만 써도 상위 노출 잡을 수 있어요. 카페는. 그러니까 내 메인 키워드를 검색했는데 카페에서 1위가 뜬다. 그럼 카페 작업하셔야죠. 이거 클릭하게 되면 제 거 나와요. 제 거. 이거 이만큼 글 써서 지금 상위 노출 잡았다고요. 이 한 달에 3만 조회수 나오는 이 대형 키워드를 이거만 쓰고 바로 제 얘기 드렸죠? 블로그 퍼널 만들어 두면 외부에서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제 쪽으로 끌고 와요. 그리고 요즘에 막 스크롤 막 엄청 내리죠. 자, 스크롤 내렸을 때 저는 이쪽으로 끌고 옵니다. 이거를 그냥 나가지 않고 서울 아파트 관심 있으니까 저 키워드를 검색한 거고, 저게 시세 차익이 10억이 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게 기획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여기는 신경 써서 글을 쓰겠죠. 제가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이런 정보를 맨날 주고 있다. 저는 매일매일 올려요. 그 서울 아파트 관련된 이런 거를 쭉 준다. 그리고 제가 했었던 뭐 이런 SNS 활동에서 그러니까 설득시키고 검증하고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게 전부 다 글로 가능하다고요. 이런 걸 한번 써두면 영업사원인 거죠. 저 대신에 모든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받고 부동산 사가지고 성공한 사례도 있으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 후기를 받아요. 왜? 컨텐츠로 다루기 위해서. 그러면 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올리고 나면 이제 제가 설정한 둘 중에 하나가 오겠죠. 하나는 오픈 채팅방.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맨날 그냥 정보만 받을 사람. 여기는 대화도 못해요. 자, 하나는 뭐예요? 구글 폼이에요. 자, 그럼 이 구글 폼 들어가면 지금 6명이 글을 남겨놨다고요. 그렇게 DB 확보를 하려면 이 블로그가 전환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고요. 여기서 DB 받아주고 여기서 전화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블로그를 만들고 나머지를 트래픽 발생시키는 걸로 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블로그 글에 대한 구조화. 제가 글을 두 가지 종류로 씁니다. 하나는 AI 그냥 상위 노출하는 걸. 이미지 한 장 놓고 가장 글에 대한 점수 제일 높게 받은 다음에 그거를 상위 노출 딱 잡아놓고 그거는 이제 클릭만 받으면 무조건 제가 세일즈를 위한 글로 가지고 와요. 세일즈 위한 글 제외하고는 어디서도 제가 뭘 팔고 뭐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다 정보만 줍니다. 그 정보를 누가 줘요? 챗봇이 주죠. 전 글 안 읽어봐요. 그냥 챗봇이 뽑은 거를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한 로직이 있어요. 그거만 바꿔주면 그냥 상위 노출. 제 수업은 70대 대표님도 지금 현재도 듣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챗봇을 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챗봇 그냥 글만 어떤 AI를 쓰시던 뭐 가제트가 됐던 뭐가 됐던 어떤 AI를 하시던 글 원고 뽑아내는 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네이버에다가 상위 노출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블로그 아까처럼 일반 저품질 계속 나올 겁니다. 상위 노출을 하는 로직은 정해져 있어요. 얘기 드렸죠? 안 바뀌고 있다고. 알 때 하셔야 돼요. 나중에 바뀌면 그때는 로직을 찾아낸 사람은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쉽게 알려주겠어요? 쉽게 안 알려준다고요. 근데 저는 제가 다행히서 하면서 제가 자영업자 마케팅 할 때는 로직을 그렇게 많이 얘기 안 드려요. 근데 제가 공인중개사 하면서 저는 1년 차 때도 그렇고 제 주변 경쟁사분들 챗GPT 알려드리고 블로그 다 알려드렸어요. 저 좀 희한하게 좀 했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도 망하고 저렇게도 망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다 알려줘 봤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분들한테는 그냥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로직 강의는 어디서 쉽게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챗GPT AI 써서 내가 원고 다 쉽게 뽑을 수 있는데 어떤 글이 나오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그냥 하나 얘기 드리면 그거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고요. 절대 안 되고요. 코드라는 게 다 남아있어요. 그럼 AI 썼다는 거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코드 세탁하면 되잖아요. 그 세탁을 어떻게 해요? 자, 그 글을 메모장에 한번 가면 돼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메모장에 있는 글 그대로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아주 잘못된 카더라. 그럼 제 블로그 날라갔었어야 돼요. 코드 세탁하고 이거를 상위 노출에 맞게끔만 변환해서 블로그에다 올려놓고 발행하면 끝난다고요. 이미지를 언제 하나씩 만들고 있어요.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한 장이 점수 제일 높다고. 그런 글이 있는 거고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세일즈하는 글이 있는 거예요. 그 세일즈하는 글을 챗봇을 활용해서 하는 걸 알려드리는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로직은 2주 만에 다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처럼 지금 집중도 되게 좋죠? 지금 블로그가 이렇게 정리가
2주면 끝난다고요. 그러고 나서는 챗봇을 활용해서 팔리는 글쓰기만 쓰면 돼요. 그럼 블로그는 끝. 그러고 나서 바로 파워링크 세팅하시고 플레이스 세팅하시라고요. 다른 마케팅 각계전투 뛰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네이버를 잡아놓고 나중에 유튜브를 하시더라도 하셔야지 이걸 먼저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일즈하는 글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 우선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제가 쓰는 팔리는 글쓰기의 공식은 총 6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되어 있어서 1번에 뭐 쓰면 되고 그건 다 챗봇한테 다 있는 거고요. 그 전에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드리면 팔리는 글쓰기를 하려면 자, 또 3개. 오늘 3이라는 숫자를 꽤 많이 쓰죠. 기억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3개만 아시면 돼요. 뭐냐? 후킹, 스토리, 제안. 팔리는 글쓰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워낙 뒤로 가기 스크롤 내리는 시대잖아요. 후킹이 뭐냐면 너 이런 생각하고 있지? 만약에 내가 원투룸을 다뤄요? 뭐 어디라고 할까요? 뭐 신림동에서 원투룸을 전문으로 해요? 그러면 후킹 스토리 제안의 형식으로 글을 쓰시려면 후킹은 전세 사기 당할까봐 불안하신가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얘기인가? 자, 그렇게 되면 뒤로 가기를 바로 안 누른다고요. 근데 이 후킹이 이런 걸 안 해보신 분들이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면 막 다 보이죠. 뭐 손가락을 봐가지고 흰 줄이 2개 있으면 암입니다. 막 클릭해요. 그러면 그럼 자기가 손가락도 들어봐요. 행동 유도하는 게 최고예요. 마케팅이 원래. 그러니까 그게 의도된 거라고요. 유튜브는요.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는 생명이 딱 2개만 하시면 돼요. 뭐냐면 썸네일이랑 도입부 30초만 잘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영상 퀄리티 제가 모든 기술 다 해놨어요. 근데 썸네일이 클릭을 못 받아. 아무도 못 봐요. 안 봐요. 자, 썸네일이 그래서 후킹이라는 거예요. 썸네일도 터지는 후킹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썸네일을 근데 너무 과도하게 후킹을 했다? 그러면 클릭하고 나서 처음에 딱 봤는데 뭐야? 뒤로 가게요. 그러면 체류 시간이 줄게 되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썸네일을 보고 처음 도입 후 30초는 그 썸네일을 받아주는 글로 30초 하면 돼요. 그게 후킹 부분이에요. 유튜브를 하시던 그러니까 마케팅의 본질을 알게 되시면 블로그를 하시던 유튜브를 하시던 적용할 수가 있다고요. 처음에 후킹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뭐 당신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될 뻔했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일단 클릭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후킹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걔의 역할은 끝난 거야. 사람이 내가 후킹돼서 딱 들어왔는데 그러고 나서 내 얘기인가? 그럼 바로 그 밑에 글을 본다는 거죠. 스토리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때 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그때 보여주는 겁니다. 너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 이거를 의심 반박 아까 얘기 드렸죠? 그런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획해서 쓰는 건 어렵다고요. 진짜 그렇게 쓰시려면 아까 제가 맨 처음 얘기 드렸던 뇌를 최적화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글을 쓰시던지 책을 보시던지 산책을 매일 하면서 내 생각 정리 하시던지 그러니까 우리가 챗봇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래서 후킹, 스토리 여기까지는 조금 배우셔도 잘해요. 근데 가장 못하는 게 뭐예요? 제안. 마무리 부분에 그때 명함을 딱 넣는 거예요. 어우 안 사. 전화 안 해. 뒤로 간다는 거요. 애써서 모아놨다가. 그래서 마지막 제안은 줄 걸 만드는 거예요. 뭔가 스토리 보면서 막 신뢰도 있어요. 제가 제안하는 거는 항상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멘트를 썼겠죠. 그 중에서 제일 잘 먹혀 썼던 게 여기다가 DB 남기시면 실거래 올라오기 전에 그 정보를 카카오 채널 그냥 보내드립니다. 명함을 최대한 안 넣었어요. 최대한. 이렇게 보고 마지막에 거기서 요 정도면 됐겠지 하고 이제 내 본색이 드러난 거죠. 마지막까지 줄 것만 만들어야 돼. 마지막까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소비하시거나 뭘 사실 때 마지막 제안에 우리도 첫 접점에서 세일즈하는 건 안 볼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뭐 선풍기 3만 원 봐요? 안 봐요. 자, 근데 뭐 후킹 제목 뭐 이게 그 내용이 집에 돈을 들어오게 해주는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뭐 약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지? 일단 눌러본다고요. 선풍기인지 모르지만. 근데 뭐 바람이 도는 횟수에 따라서 당신의 돈이 뭐 늘어날 거고 뭐 어쩌고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좀 웃기지만 일단 보게 돼. 근데 그 처음에 아예 세일즈를 했으면 내가 안 봤다고요. 그러니까 설득할 시간을 만들어 준다고요. 이 글쓰기가.
그렇게 해서 끌고 온다고요. 그래놓고 마지막 가서 아유 또 이거 뭐 한 5만 원 하려나? 내가 막 의심하고 있는 거. 마지막에 딱 갔는데 선착순 10명 무료래요. DB 남기면. 오 선착순 무료 나 되나? 일단 그러면 불이 났기 내 정보 다 주죠. 평상시에 막 내 번 어떻게 알았어? 뭐 개인정보 어떻게 알았어? 막 이러다가 자 그러면 그 선풍기 업체는 어떻게 해요? 그거 DB가 확보됐잖아. 그때 안 팔아요. 나중에 연락이 또 올 거예요. 사장님 뭐 이번에 이런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나중에 세일즈 한다고요. DB를 받았기 때문에 세일즈 할 시간이 또 더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얘기 드렸었던 거. 내 매출의 크기는 내 주소록 크기다라고 얘기 드렸죠. 주소록이 일단 많아야 돼요. 그래야 후킹 스토리 제한 이 부분이 먹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재밌어요. 내가 만들어둔 판 안에서 다 진행되는 느낌. 제가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 있지만 사실 저는 지금도 DB가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같이 일했던 공인중개사 우리 직원들 지금 같이 마케팅 이제 지금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DB 숫자만 신경을 쓰지 당장의 매출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DB 모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세일즈하면 돼요. 대놓고. 근데 그때도 처음부터는 팔지 않겠죠. 먼저 다 주겠죠. 줄 거 만드는 건 이제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줄 게 없을 것 같다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대표님들이 만약에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문을 탁 들고 갔는데 느낌이 몇 번 얘기해 보니까 계약할 것 같아. 딱 그 느낌이 오는 손님이야. 그러면 그때 나오는 브리핑과 다 왔는데 할 것 같지도 않고 질문만 많아. 딱 봐도 안 할 것 같아. 브리핑이 다르죠. 그게 뭐예요? 내가 줄 수 있는 지식이 엄청 많다. 진짜 할 것 같은 사람한테 나오는 나만의 막 기술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만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온라인에서 VIP한테만 주는 여기 관련된 내 인사이트 있죠. 그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DB라는 걸 내고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님이 왔을 때 할 것 같은 사람한테 막 나가는 막 이 멘트 있잖아요. 그 사람만 기다리지 말고 온라인에서 그 다 펼쳐 두시라고요. DB 준 사람한테는 그걸 미리 먼저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받은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는 했던 말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서로 신뢰가 없으면 서로 간 보느라 나도 저 사람 가면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얘기하다가 안 맞다 하고 이제 옆집 부동산 가서 나중에 전화하면 저기서 계약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꽉 잡아놔야 돼요. 글로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후킹 스토리 제안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파워링크는 제가 그것만 얘기 드릴 거예요. 파워링크가 자, 돈 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파워링크가 퀴즈 하나 되겠습니다. 자, 1등이 지금 예를 들어서 5,000원에 광고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4,500원을 내면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자,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1등이 여기는 경쟁 시스템이잖아요. 1등이 5,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3등에 있어요. 그럼 제가 4,500원을 했어요. 그럼 제가 1등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뱉어보셔야 돼요. 자, 이따 손 들어보세요. 4,500원으로 5,000원 따라잡을 수 있다. 있어요? 이 경쟁 시스템에서? 없죠? 있다고요. 그게 바로 파워링크의 품질 지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뭐 아파트 뭐가 있나요? 흑석자에. 파워링크를 해도 돼? 안 돼? 라고 물어보시면 이 네이버 마케팅에서는 메인 키워드, 내 메인 키워드가 제일 중요해요. 뭐냐? 경쟁자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 경쟁자가 여기에 계속 하고 있다? 이 돈 나가는 마케팅은요. 저도 돈 쓰는 마케팅 하지만 효율 없으면 절대 1년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근데 효율 있으면 당연히 쓰죠. 제가 얘기 드리는 적정가는 한 달에 15만 원이에요. 그 정도만 세팅해도 충분히 효율 낼 수 있어요. 자, 내가 흑석자의 아파트다. 그러면 파워링크 광고하는 거 보는 거예요. 자, 위례 아파트로 갈게요. 있는 분 걸로. 자, 눈에 확 띄죠? 이런 거 세팅할 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길게 뽑아놨죠? 자, 위례 아파트 나도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길게 뽑아냈어. 그럼 나도 길게 뽑아내야지. 그러면 나도 길게 나오고 이 사람도 길게 나올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그냥 생각. 나도 내가 요 밑에다가 하면은 내 것도 길게 나올 것 같아. 그쵸? 안 나와요. 이 대량 이미지는요 네이버에서 주는 혜택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분은 제가 했었던 방식인 거예요. 제가 1등 안 하고 밑에 내려가놓고 이렇게 길게 뽑아내서 눈에 띄게 한다고요.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위례 아파트를 이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은 맨 앞에 사무소 사진 하나 빼고 나머지 다 없어져요. 똑같이 한 장만 돼요. 맞아요. 그럼 네이버에서 아주 좋아하는 효과가 일어나죠. 네이버는 엄청 똑똑하거든요. 자, 대량 이미지로 하면 효과가 좋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해요. 이걸 계속 잡고 싶은 거야. 이분 입장에서 이렇게 쫙 펼쳐놨다가 갑자기 내 거 하나만 있으면 되게 초라해져요. 자존심 상해. 그러면 1위에 대한 무한 경제. 그럼 네이버 좋은 일을 계속 시켜주는 거죠. 자, 이럴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돈 경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시면 지금 내려갔네요. 이미지 3장을 뽑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1등이 길게 뽑아요. 내가 1등 자리 포기할게. 그럼 무조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3개 사진까지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이 파워링크의 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케팅 네이버 지금 블로그 파워링크 플레이스 지금 딱 들어가니까 뭔가 조금 이해되죠. 그 전에 하나도 안 풀렸었던 게. 그게 왜 그러냐면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다라니까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 저거 아닌데 내 기준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카더라이즈 엄청 휘둘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워링크는 이런 세팅법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파워링크, 플레이스, 블로그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가 남아요? 챗봇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파워링크를 한번 세팅하면 끝, 플레이스도 한번 세팅하면 끝. 그러면 블로그를 빨리 뽑아내야 되잖아요. 빨리 뽑아내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상위 노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은 저는 이제 어떻게 뽑아냈냐면 이게 또 저는 또 막 그냥 클릭만 받으면 되니까 저는 클릭만 받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메인 컬러를 블루로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시키려고. 원래는 그린을 쓰다가 서울 아파트 다루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내는 게 다 가능하다고요. 눈에만 띄면 된다니까요. 이게 뭐야? 라고 하고 이제 딱 클릭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설정한 이 블로그를 끌고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금방 눈에 띕니다. 자, 제가 챗GPT를 하나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챗GPT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도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챗GPT를 활용해서 어디다 써먹을지 기획이 안 된 사람, 계획이 없는 사람, 그냥 단순 질문으로 쓰는 사람, 챗GPT 뭐하러 써요? 그냥 내가 검색하는 시간 조금 줄여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반대로 지금 지식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죠. 내가 블로그는 그런 상위 노출에 대한 지식이 있어. 그러면 그 지식을 토대로 얘한테 글을 뽑아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식으로 명령을 내려야 그에 맞는 퀄리티 있는 글이 나오는 거고, 사용자가 단순 질문하면 단순 글만 뽑아준다고요. 그런 글을 뽑아주기 위해서 유료 사이트를 유료 사이트를 쓸 필요가 없어요. 예, 예. 챗GPT요? 네. 챗GPT는 챗봇을 쓰려면 유료 사이트가 필요해요. 그게 한 달에 한 25,000원 정도 하는데 저는 항상 제가 돈을 쓰고 안 쓰고 그러니까 제 시급이랑 계산해요. 얘가 없었을 때 내가 버리는 시간. 근데 한 달에 25,000원이면 저는 무조건 씁니다. 뽑아내는 게 다르고 챗봇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챗봇도 뭔가 지식이 있는 분이 써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챗봇이 이게 글 이상하게 뽑아줘. 냉정하게 명령하는 사람의 능력만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 질문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챗봇을 탓하지 마세요. 챗봇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영재, 천재 어린이에서 1년 만에 이제 박사급이 된 거죠. 지금 이걸 활용을 안 하시면 이 고민은 그냥 계속합니다. 계속 가요. 지금은 챗봇 시대예요. 제가 처음에 챗GPT 쓸 때는 잘 아무도 안 썼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또 평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챗GPT 쓸 때 저는 이제 챗봇을 써서 훨씬 많은 생산성을 폭발시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챗봇을 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버전 써야죠. 저는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고. 시간 지나면요, 지금 조금 배워서 될 게 그 시간 에너지로 절대 안 됩니다. 1년 전만 해도 챗GPT 얼마나 좋게 썼는데요. 왜 사람들이 안 쓰니까, 저만 쓰니까.
근데 다 쓰잖아요. 다 쓰니까 이제 팔리는 글쓰기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챗봇은요.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가 챗봇을 활용을 하는데 자, 챗GPT 혹시 유료 버전 쓰시는 분? 하나, 둘, 세 분, 네 분? 아주 훌륭하십니다. 무료 버전보다 유료 버전을 쓰셔야 돼요. 뭐 클로드 있고 뭐 퍼플렉시티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챗봇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뭐 제미나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안 써요. 그냥 이거만 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제가 쓰고 있는 챗봇들이에요. 자, 그리고 챗봇을 꼭 내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유료 버전을 쓰면 우리 핸드폰의 플레이 스토어처럼 GPT 샵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내가 팔리는 글쓰기 쓰고 싶은데 팔리는 글쓰기 검색해 보세요. 다 나와요. 봇이. 여기는 봇은 유료 버전이신 분들이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 써요. 이게 이제 수르봇 맞아요. 자, 한 번에 글을 뽑아내면 퀄리티는 글이 안 나옵니다. 만약에 저한테 빨리 쓰고 싶다. 그러면 빨리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상위 노출 적용해서 올리시면 돼요. 근데 세일즈 하는 글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거는요. 제가 뭐 그냥 임의로 해볼게요. 위례 행복한 부동산. 이거는 한 번만 해두면 된다. 그러면 위례 신도시 아파트 신혼부부. 자, 그리고 매물 많은 부동산. 이거 대충. 자, 이 봇은요, 제 로직이 제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기술과 제가 그 썼던 후킹 스토리 제한 그냥 싹 다 종합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뭐 만드는 법도 알려드릴 수 있지만 사실 뭐 만드는 것보다 그냥 받아서 쓰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근데 유료 버전 쓰시면 제가 그냥 공유만 누르면 바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목을 뭘 잡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다 제 지식이 들어가 있는 애인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러면 제목 5개를 뽑아줍니다. 딱 보고 2번 괜찮은데? 뭐 괜찮은데? 지금부터 숫자만 누르면 돼요. 숫자만. 내가 쓰는 건 어렵지만 내가 검수하는 건 쉬워요. 우리 명령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명령 받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딱 보고 너가 이제 글 어떻게 썼는지 좀 볼게 하고 이제 읽는 거예요. 그럼 딱 제가 한 것처럼 글을 씁니다. 자, 이제 쭉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숫자만 한다고 얘기 드렸죠? 마음에 들면 1번, 마음에 안 들면 2번만 하면 돼요. 2번을 하게 되면 다시 글을 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이 다 뽑아집니다. 세일즈하는 글 하나 어떻게 뽑아? 아까 그랬을 거예요. 제가 썼던 걸 보셨을 때 그렇죠? 이렇게 써놓고 사진만 넣으시면 돼요. 내가 뭐 증명할 수 있는 후기나 뭐 이런 거. 그러면 글 보는 사람이 다르게 볼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글쓰기만 바꾸셔도 나를 보는 게 주변 부동산도 다르고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락을 만들고 이 로직이 다 먹혀 있는 거라서 이거를 메모장에 세탁한 다음에 그대로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 드렸죠. 블로그 하는 이유는 블로그를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퍼널을 만들어 두면 블로그에 들어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 안 됩니다. 아마 그냥 마음에 들 거예요. 들 수밖에 없는 그렇게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게 또 챗GPT 쓰다 보면 올바르지 않은 정보 쓰는 거 있죠. 그걸 이제 할루시네이션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 그 먹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챗GPT는 다들 다 쓰실 줄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식이 쌓인 거고 이걸 지혜적으로 중개업에 풀어내는 건 다르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제가 1년차 때 망했었던 그냥 지식만 가지고 이게 필요. 이제 챗GPT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내 업에 들어가게 할 거냐. 여기까지 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지식 쌓는 거는 금방 옵니다. 여기서 그 다음 단계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주 동안 하면서 저랑 같이 만들고 세팅하고 제가 진단해드리고 평가해드리고 글 쓰신 거 수정할 거 있으면 얘기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저랑 같이 하게 되시면 아마 혼자 하시는 거랑 대표님들의 시급을 계산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사실 저도 제가 강의를 하는 거고 제가 에듀윌에서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금액에 하는 건 처음입니다. 몇 배 더 비싸게 합니다. 어디 가서도. 근데 저도 이 에듀윌에 애정이 있고 또 에듀윌 출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할 때 일기 때 하셔라. 일기 때 다 풀고 너무 많이 나가면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풀어지는 내용이. 근데 일기 때는요. 제가 블로그 그냥 오늘 한 10% 정도 보셨다고 보면 돼요. 블로그 2주 들어갈 거고요. 챗GPT랑 챗봇 만들어서 챗봇 쓰는 거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뽑아내서 이거를 상위로 변환하는 거를 3주차 때 여기서 바로 알려드릴 거고 4주차 때 실습을 할 거예요. 지식이 알 것 같은 건 내 지식이 아니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면 블로그랑 이 챗GPT 여기가 딱 된다고 챗봇 쓰는 게 이렇게 블로그 만들어 놓고 바로 파워링크 스마트 플레이스 가야죠. 그러고 나서 통계 보는 법 이거를 저랑 6주 동안 할 거예요. 6주 절대 짧지 않습니다. 뭐 길다고 생각,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제 스타일이 저는 엄청 파고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열정 없고 의지 없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서로가 이번 기회에 지금 2025년 이번 하반기를 지금 저라는 사람이랑 같이 하실 분만 같이 해주시고 같이 하게 되시면 제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에너지, 열정 사실 오늘 얼마 쏟아내지 않았어요. 저 강의 막 5시간씩 합니다. 근데 그만큼 대표님들 그 의지가 저한테 보여주시면 이 강의 내용 준비한 것도 있지만 아까 뭐 네이버 카페로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거의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결국 매출은 사람 곱하기 팔 거예요. 저는 사람 모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내가 팔 게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파는 거에 따라서 또 마케팅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이 중기업에 관련된 거는 제가 중기업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는 힘든 경험을 먼저 시작을 했죠. 아주 깨지면서. 그래서 그거를 밟고 올라왔었던 것까지 그게 다 마케팅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랑 한 6주 함께 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한번 얘기를 드리고 나중에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온라인이나 어디 또 소통을 하고 그렇게 또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당장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블로그 지금 뭐 질문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시겠지만 이제 정규 과정 들어가면 블로그 다음 주 목요일부터 다 이제 1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우리 진행하실 분들은 우리 이제 원장님 통해서 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